북한하고 러시아하고의 지금 상황인 겁니다. 자, 일단 파이낸셜 뉴스 요거 한번 정리를 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최근 북한과 중국을 방문해 미사일 등 무기 지원을 요청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매체와 러시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 석유업체 유코스 전 CEO 레오니드 네브즐리는 최근 인터뷰에서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모습을 감춘 3월 11일부터 약 2주 동안 북한과 중국을 방문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소진된 미사일과 탄약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네브즐리는 다수의 믿을 만한 소식통을 종합하면 쇼이구 장관이 북한과 중국을 찾은 건 러시아가 보유한 부품과 호환 가능한 미사일을 찾기 위해서였다며 중국보다 북한에 더 오랜 시간 머물렀고 중국은 러시아의 미사일 지원을 거절했지만 북한은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면 러시아가 지금 전쟁이 장기화될 걸 대비해갖고 재래식 무기와 재래식 미사일들을 다 썼어. 이제 탄두에 실을 수 있는 게 핵하고 화학 무기밖에 없다, 생물학 무기밖에 없다. 이런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무서운데. 근데 지금 북한에는 최소 1000에서 2000반 가까운 무기들이 있어요. 재래식 무기는 북한이 예. 엄청 많을 텐데 진짜. 이게 이제 액체 연료 추진 방식이긴 하지만 어찌됐거나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미사일이 2000발 정도가 있고 이걸 러시아가 빌려달라고 이제 제안을 한 거죠. 근데 이 미사일들의 원형이 우크라이나제란 말이에요. 언제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잠수함 2대 사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기술로 갖고 만든 거고 그와 관련된 그 기술이라든지 부품들이 전부 다 러시아제라는 얘기는 지난주에 한번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러시아군이 그대로 갖다가 바로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재래식 무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러시아한테 뭘 받을 수 있을까? 북한은. 뭘 받을 수 있어요? 새로운 미사일 개발 기술 같은 거겠죠. 우리나라한테 줬었던 뭐 대공 미사일 기술이라든지 레이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제공해주는 조건으로 그전에 구형 미사일들을 받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만일에 이걸 다 내주면 어떻게 되죠? 지킬 수 있는 게 핵무기밖에 없는 거야. 그럼 지금 김여정이 하는 말이랑 똑같아지잖아. 우리 앞으로 소총이나 작은 폭약 전쟁 이런 거 안 한다. 우리는 핵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재래식 전력을 털어줘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유할 무기는 진짜 핵밖에 없는 거야. 그럼 위험한데. 얘가 쥐고 있는 무기가 여러 개 있을 때는 뭐 국지전인데 핵부터 쏘겠었는데 남은 게 그거밖에 얘가 없는데. 다 줘버리고 남은 게 핵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북한을 건들면 핵을 쳐맞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이게 매우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로 보여요. 현재 지금 북한의 외교 담당을 하고 있는 실무자가 러시아에 들어가서 러시아 대사랑 일주일째 계속 회담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굉장히 친밀한 러시아와 북한 관계가 현재 유지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다가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무기 편제들 중에 러시아하고 바꿀 수 있는 몇몇 편제 중에 하나 또 공군력입니다. 조종사들. 그래서 북한의 비행기가 직접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러시아의 비행기를 운용할 수 있는 전투 인력, 조종사 인력, 그리고 뭐 각종 야전군 안에서의 북한의 어떤 북한 특수군의 효용성은 굉장히 높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서 지금 북한의 참전이 러시아에 의해서 요구받고 있지 않는가라는 의심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오히려 더 제어하기 위해서 미국이 더 강력하게 지금 항공모함을 보내서 압박하고 있다는 얘기도 아귀가 맞아떨어진다는 거야. 그럼 점점 북한은 러시아로 붙는 거고 우리는 미국으로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진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요구한 대공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걸 제공한다고 해봐봐. 러시아가 우리랑 손절하고 바로 북한이랑 손 잡아버리지. 그래서 가스관을 부산까지 안 내리고 원산까지만 딱 연결한 다음에 거기에서
거기에서 일본이나 주변 다른 국가들한테 되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남북 간의 관계 고착화는 아주 그냥 항구적으로 이어지는 거지. 그러면 진짜 미국 대 러시아 싸움이 또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또 일어나는 거죠. 음. 그래서 옛날에 진짜 50년 그 6.25 동란 때와 똑같은 그러한 긴장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이럴 때 적극적으로 국가 수장이 됐든 외교부들이 나서가지고 지금에 있는 사태를 뜯어 말려야 돼요. 근데 아무런 대책이나 대안이 없잖아. 정말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국 대책이나 대안은 근데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는데 진짜 어제 말씀드린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는데 근데 그게 뭘 말했어? 예? 아니 저 종전 뭐 이런 건데 근데 그거를 하기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고 분위기가 다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특히나 앞으로 이제 더더욱 문제될 수 있는 게 제공권 문제고 우리한테 딱 찍어서 비령을 내놔라 이런 식으로 젤렌스키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 얘기는 진짜 미국이나 일본의 사주를 받아서 얘기를 했을지도 몰라요. 만일 비령이나 청궁 같은 침궁이나 청궁 같은 우리나라 지대공 무기들 개인 화기 무기부터 지금 우리가 팔고 있는 게 아랍에미레이트 수출했던 게 천궁이잖아요. 만일 이런 것들이 전략 물자로 인해 갖고 저기로 흘러 들어간다고 치면 우리 러시아하고 그냥 대리전을 치르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협상의 빌미 자체를 남기질 말아야 되는데 이제는 북한이 러시아한테 떠밀려 가가지고 와. 이 상황이 돼 있는 거고 북한은 오히려 이거를 즐기고 있는 거지. 강력한 우군을 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동안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경제적인 이익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대한민국 편들어주면서 못 본 척 하고 있었는데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때문에 북한을 끌어들여 갖고 미국이랑 대리전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국회에다가 젤렌스키를 그걸 틀어줘가지고 아니 근데 아직도 젤렌스키가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금 큰일 났어. 우리나라 언론이 서방이 얘기하는데 지금 다 옮겨 쓰고 있고 막 젤렌스키가 피해자래.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대. 러시아에서 무슨 쿠데타 일어나서 금방 푸틴이 쫓겨날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는 서방 언론도 이제 그런 거 안 써요. 영국 언론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언론들도 그런 기사들 안 받아 적어준다고. 너무 턱도 없는 소리를 해대니까. 근데 우리 언론만 지금 이걸 계속해서 받아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아니, 그래도 걔 중에 저는 이제 국제뉴스만 보니까 몇몇 기자들은 그런 거 아니라고 쓰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댓글에 개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맞아요. 뭐 러시아 편이냐부터 시작해 이런 게 달리는 게 러시아 왜냐면 욕하면서 젤렌스키가 지금 피해자인데 뭔 소리야? 러시아 푸틴 악마다. 왜 그러니까- 푸틴을 옹호하냐 이런 식으로 댓글이 달려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 대다수 그 기르기들이 생각 없이 받아 쓴 게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걔 중에 정확하게 쓴 기자들 기사는 계속 묻히는 거예요. 우리 유튜브 댓글에도 굉장히 조직적인 애들이 들어와 있어요. 저 문희정 TV에도 와 있더라고. 그래서 차단 살포시 눌러줬는데 얘네들 논리는 뭐냐면 아니 우크라이나에서 지원은 당연히 자국 상황이 어려우니까 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할 건가 아닌가만 결정하면 되지 왜 젤렌스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잘 모르면서 비난을 하느냐라는 내용들을 잘 모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아유, 거지. 잘 몰라. 너보다 훨씬 잘 아는데도. 아유, 네. 너보다 많이 알아. 근데 그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악플을 쓰는 애가 아니에요. 그러면. 전문적으로 이런 여론을 형성하는 애의 글인 거야. 길이나 논리나 문장의 어떤 유려함을 봤을 때 지나가다가 대충 악플 쓰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간질을 시키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그들은 뭘 위해서 그렇게 악플을 쓰고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뉴라이트가 시키는 거지.
알바비 받았겠죠. 결국 일본은 지금 러시아나 중국을 상대로 해갖고 도발을 하고 그 도발의 결과로 대결 구도가 이루어졌을 때 미국을 손잡고 대한민국을 뒤에다가 연결해갖고 야 우리 한미일 연합인데 해볼 거야? 라는 방식으로 지 밥그릇을 챙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면 곧 망해 지금 일본은. 그런 상황이라 이러한 내용들을 젤렌스키 국회의원설 같은 것도 일본에서 했을 때 아베가 국회의원들 동원해갖고 거의 전원이 국회의사가 그걸 다 보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박수치고 막 그 뉴스거리를 만들어갖고 냈단 말이야. 그러면서 정작 지원은 아예 하나도 안 했어. 주기로 했던 추가 지원 얘기도 지금까지 전혀 강감무소속인 거야. 근데 그거를 이광재가 받아가지고 뜬금없이 여시제 이광재가 그걸 받아가지고 뜬금없이 국회의원 연설을 열었는데 한 60명밖에 우린 다 안 왔어요. 네. 그렇게 해갖고라도 무리하게 연설을 해놓고 내용에 대해서도 아무런 공감이 없었는데 우리 쪽 언론은 야 일본은 의원 전원이 참석했는데 우리는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거냐. 그런 식으로 비난 기사를 써가면서 여론을 조장을 하고 있다는 거지. 이건 내부적으로 누가 봉투를 찔러주기 전에는 의도를 갖기 전에는 이러한 여론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거든. 성킴이 다음 주에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됐거나 북한은 동해안에 언제든지 자기네들을 쳐바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무기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 전인민대회 진행 중에 우리로 말하면 국회 총회를 하고 있는데 김여정만 보내고 이틀째 나타나질 않고 있어. 혹시나 참수부대 날라올까봐 지금 공식 석상에서 숨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면 김정은이도 돌아 빡이. 빡 돌지. 그래서 더 강하게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놨다고. 그리고 이걸 다 조종하고 있는 놈이 외놈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미 훈련이 일미 훈련, 미일 훈련으로 바뀌어 있는 상황이라니까. 저 항모가 우리 때문에 온 게 아니야. 일본 때문에 온 걸로 지금 국제사회에 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야. 결국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면 우리 땅에서 하겠냐고. 아니, 지네 땅에서 하겠냐고. 우리 땅에서 하려고 하겠지. 북한에서 전쟁이 터지면 자동으로 중국은 참전하는 거고 러시아도 발을 안 들일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본하고 미국의 공조 관계를 봤을 때 섣불하게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는데 생각을 해봐요. 공해상에서 일본하고 미국이 훈련을 하다가 일본 애들이 실수로 워낙 실수를 잘하는 놈들이라 미사일을 원산 앞바다로 한 발 쏴버렸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대번에 대응 사격 일어나면서 정신없이 치고받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럼 그 상황에서 이렇게 확전된 상황에서 정리를 누가 해야 되죠? 아무도 못해. 당사자들 국가들끼리 아무것도 못해. 그럼 일본이 지들이 그 짓 하겠다고 나서거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끼어들게 되면서 외교적인 혜택을 뺏어가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한반도가 전쟁 위기 직전에 와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 대한 공포감이나 위기감이 전혀 없어. 우리나라 정치나 언론 안에는. 난 정말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김이 오기 전에 뭐 물밑 접촉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든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거 해결 안 하면요 5월 중에 5월 취임식 전후로 해갖고 진짜 모종의 군사행동 내지는 국지전이 벌어질 위험이 있다는 거를 우리들이 좀 인식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고 안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라도 임기에 얼마 안 남았지만 이 상황에서 해법을 빨리 제시할 수 있게끔 만남을 요청을 하든가 특사를 파견을 하든가 뭔가 액션을 좀 취해줘야 돼요. 근데 이 국방부가 이사 중이니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말이지. 국방부가 이사 중이니 훈련을 할 수가 있냐고. 우리라도 들어가갖고 일본 놈들이 헛질을 못하도록 미국 애들이 선 넘지 않도록 막아줘야 되는데 국방부가 이사 중이라 아무런 액션을 못 취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